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멋진 화요일 3월 23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아침이 굉장히 빨리 밝아서 옆에가 이제 창문인데요. 창문에서 빛이 좀 들어오죠. 출근을 할 때가 되면 이제 해가 다 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출근할 때 굉장히 깜깜했는데 날이 길어지고 있는 흐름 계속되고 있습니다. 증시에도 밝은 빛이 조금 더 나오는 분위기가 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것만 바라서는 진정한 투자자가 될 수 없다라는 점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이런 사이클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 이런 흐름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투자자로서는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올라가기만 고대해가지고는 아직 내가 투자자로서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그런 고민을 했었죠. 지난 토요일 날 SLR을 유예하겠다고 했어서 이제 충격을 받는데 생각보다 충격이 크지 않았는데 그럼 그 전에 1.7375 올라갈 때 이미 반영된 거고 은행들이 사전 대응을 한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듯 합니다. 네. 별반 어제가 이제 그 미국 시장은 월요일장이었으니까요. 충격을 받을 만도 한데 물론 은행들은 좀 떨어졌습니다만 뭐 별 큰 사건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히려 금리는 1.6대로 10년물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또다시 할인폭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 기술주들이 반등을 했고요.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면 뭐라 그럴까요? 전통 산업, 금융 이런 쪽은 좀 주가가 빠지죠. 이번에도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마치 핑퐁 게임이에요. 다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기술주들은 좀 약하고 다시 전통산업주들은 강한 이런 흐름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이죠.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성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성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성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30%인지 40%인지 70%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성이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금리 변동성에 대해서 시장이 별반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왜 안 오르지 했던 칩 주식들 크게 올랐고 기술주 빅5들도 그동안에 그리고 가장 약세를 보여주었던 애플도 3% 가까운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여줬고 인텔은 신고가를 내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 화수 목요일 날 600억 달러, 610억 달러, 620억 달러의 채권 발행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응찰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응찰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이고 그 응찰률에 따라서 금리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번에 이 1.7까지 오르는 이 과정에서 뭐가 제일 크게 역할을 했어요. 그때 몇 년물인지 모르겠네요. 5년물인지 7년물인지 7년물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응찰률이 2.38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2.1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난리가 났던 흐름이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중요를 합니다만 분위기상으로는 이번에는 뭐 그렇게 큰 충격 없이 넘어갈 것 같죠. 내성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그럴 것으로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금리에 대해서 시장이 내성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리고 SLR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추가적으로 튀지 않았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이번에 응찰이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금리는 일단 한번 크게 올랐지만 장기적으로 오를 겁니다. 연말 기준으로 뭐 2%든 이런 식으로 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 조절이 이제는 될 것이라는 점. 한 주간에 뭐 10bp씩 펄떡펄떡 뛰는 이런 일들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그래서 시장은 이제는 의연하게 금리는 오르는 방향으로 가겠구나. 그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수준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금리 시장하고는 조금 떨어진 주식시장의 흐름들이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터키 에르도안 총리께서 그 중앙은행 총재를 전격적으로 해임시키고 다른 분, 집권정의당, 그러니까 여당의 의원 하나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언제 취임을 하신 분이냐면 11월 7일 날 취임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 몇 달 됐어요? 석 달, 넉 달? 네. 엄청 짧게밖에 안 됐는데 이분이 해임됐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이름이 나지 아발. 네, 이분 좀 쉽네. 나지 아발. 에르도안 총리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네. 아발 총재께서 그 취임 이후에 터키의 금리를 10.25%에서
19%까지 인상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터키 리라가 계속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좀 안정이 되는 분위기였었는데 사실은 19% 고금리면은 굉장히 힘들죠. 폴 벌커가 이런 식으로 금리를 한번 땡겼다가 80년대 초죠. 그렇게 땡겼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달러와 가치는 제자리를 찾으면서 안정이 되었습니다만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무슨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도륙을 당했죠. 도륙을 당했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아마 그 터키 내부에서도 불만은 상당히 많았는데 터키와는 안정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총재를 갑자기 바꾸게 되자 어떻게 됐을까요? 터키는 장중에 터키 리라와는 장중에 15%나 급락을 했습니다. 폭락이죠. 폭락을 했다가 8% 하락으로 마감됐고요. 주식시장은 10% 하락을 했습니다. 네, 터키에 계신 금융권에 있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하네요. 네, 어쨌든 뭐 이런 아주 특이한 점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격은 떨어졌다는 거지. 이 놀랍죠? 그러니까 이제는 터키 정도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제 별반 문제 없고 별반 신경 안 쓴다라는 분위기로 지금 넘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로 신경 안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헤알, 브라질 헤알 이런 것도 폭락할 줄 알았는데 뭐 별반 문제 없었어요. 별반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통화. 그리고 원화는 뭐 그 자리로 강한 흐름들을 조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통화에 있어서 별반 문제가 없었다라는 점, 되게 안정되어 있다라는 점 중요한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자문관들이 3조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을 이번 주 안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하나의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 이 부분 잘 보셔야 될 건데 어찌되었건 미국 경제 상승 속도를 더 주마가 편하듯이 채찍으로 칠 3조 달러 인프라 투자안이 어떻게 나올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을 BIS 관련해서 증언을 했는데요. 거기 나가서 은행연합회 같은 데 간 거죠.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거는 왜냐하면 중앙은행장이 비트코인 예를 들어 암호화폐에 대해서 근데 암호화폐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들은 그 가치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떤 가치를 보관하는 데 이용될 수 없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장하는 시스템은 아무것도 없다. 비트코인은 투기적 자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투기적 자산이다 라고 했어요. 저도 비트코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비트 자산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었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요 다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금의 대용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달러를 비롯한 통화의 대용이 될 수는 없다 라고 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금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금값 떨어졌을까 했는데 금값이 좀 올랐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이 얘기 때문에 상당히 급락을 했죠. 그래서 그런 걸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6% 정도 떨어진 54,000불인데 금값이 살짝 올랐어. 근데 이게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였어요. 금의 대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금의 대용이 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비트 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오히려 제 눈에는 이게 눈에 번쩍 띄었어. 대단한 얘기처럼 비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조차 들었어요. 금과 비교되다니요. 금은 어떤 겁니까? 금은 피아트 머니라고 하는 신용화폐 제도, 그러니까 종이화폐가 나온 이 신용화폐 제도가 생기기 전에 화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폐의 근거였고 1944년도까지도 71년도까지도 화폐의 주춧돌이 된 게 금이었단 말이죠. 이 금과 같이 될 수 있는 금을 작살내려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비트코인을 인정한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금의 대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채굴이 없어지니까 금도 만약에 이제 채굴이 요즘 덜 되는데 과거보다는 채굴이 완료된 두 자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재미난 상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상화폐 중에는 그 변동성을 안정시킨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한 단계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변동성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특정 국가가 발행하는 일반 통화를 이용한다는 한계가 있다. 적정한 규제하에 스테이블 코인은 이용 가치가 있으나 글로벌 통화 시스템을 특별하게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갖지는 못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우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할 때 도대체 그 파월이 뭐를 의미했는지는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보다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도대체 스테이블 코인을 이야기할 때 우리 CBDC까지를 생각한 건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까지도 생각한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을 두고 한번 보게 될 텐데, 하여튼 글로벌 통화 시스템을 특별하게 변화시키는 영향을 가진 것도 이거는 뭐 당연히 중앙은행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얘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러나 적정한 규제하에 스테이블 코인은 이용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 이게 CBDC나 디지털 위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얘기하는 암호화폐를 얘기하는 건지 좀 분간이 안 됩니다.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는 금 다음으로 중요한 얘기는 하나가 언급이 되는데, 글로벌 통화가 특정 민간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면 이는 강도 높은 규제를 피할 수 없다. 글로벌 통화가 특정 민간 기업이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면 이는 강도 높은 규제를 피할 수 없다.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저도 이 부분을 가장 우려했어요. 이 부분 얘기가 나오고부터 제가 상당히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그 다음부터 아주 굉장히 자주 하게 됐어요. 이거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두들겨 맞으려고 장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어차피 저는 여기 이해관계가 전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화폐 사용 관련해서, 의회와 광범위한 지지 없이는 디지털 달러 도입을 하지 않겠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미 양면이 존재하죠. 중앙은행 총재가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디지털 화폐란다. 비트 자산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걸 금과 연계해서 얘기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은 향후 비트 자산의 영속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는 발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오늘 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미국 지표 발표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가 2월에 622만으로 예상보다 조금 적게 나왔고,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로는 6.6%가 떨어졌고, 예상은 3.0% 떨어졌기 때문에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진 흐름 보여줬고, 시카고 연준 국가활동 2월달 지수는 마이너스 1.09로 이전 0.75 대비 좀 떨어진 흐름들을 나타내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한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기대가 됩니다. 게다가 오늘은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 기술주들이 반등을 할 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네. 오늘 기대를 가지고 한국 시장 보고 오후 시장에 또 즐겁게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또 뵙도록 하죠. 인사드립니다. 안녕.